야, 이 통일교의 집회력은 대단하다. 40명만 통일교에서 도와주면 한 사람 당선시킨다. 이게 공식화됐다 그래.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뭐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는 얘기입니다. 세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저는 일본 외교 안보 쪽을 전공해 왔었고요. 일본 경제 쪽으로도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고, 최근에는 뭐 일본의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살짝 제가 건강이 조금 휘청하면서 뭐랄까 출연 횟수가 좀 줄어서 약간 조회수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뭐 저기 중동에서 사건이 터지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낮아졌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뭐 최근이랄 것도 없네요. 일본 정치에 있어서 자민당 정치와 통일교, 이거는 말이죠, 일본의 보수 정치와 통일교의 유착관계, 이건데 뭐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최근에 우리 정당과 통일교가의 유착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남의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남의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일본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깊숙이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 뭐가 제일 핵심이냐 하면은, 사실 보수 우익들은, 일본의 보수 우익들은요, 통일교가 지향하는 바하고는 사실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일본을 과거에 너희들이 우리 식민지를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한테 봉사해야 돼, 그런 어떤 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현금 많이 내서 한국을 도와야 돼, 이런 교리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진짜 보수익들 지금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수익들 입장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근데 통일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 정치가들이 통일교하고 밀접하게 관련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통일교하고 자민당 정치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느냐, 그 핵심 고리가 전 아베 총리, 사망했던 아베 총리하고 그 아베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 그 위에 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예요. 사실 아베 가문은요, 일본에서 아베 가문은 미국으로 치면은 케네디 가문에 뭐 버금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수 정치에 있어서는 거의 황태자급입니다. 할아버지가 A급 전범 용의자였으면서도 복권이 돼가지고 미국 CIA가 거의 총리까지 시켜주면서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는데 그 핵심 인물이었죠. 그 뒤로 아버지도 외상까지 지내고 뭐 거의 총리를 한 발짝 앞두고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면서 총리까지 못했지만, 아베가 또 총리가 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아베 가문은 일본에서는 미국으로 치면은 케네디 가문에 가까운데, 자, 이 가장 보수적인 이 정치 가문이 어떻게 통일교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처음에 나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데올로기가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째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통일교가 성립이 됐을 때가 50년대 후반 정도라고 보면요, 54년인가 뭐 그때 이제,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국 전쟁이 막 터지고 전쟁이 거의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통일교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교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반공주의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일본의 보수 정치, 특히 이제 기시 노부스케가 반공 사상이 투철하게 가지고 있는 정치가예요. 왜 그렇게 됐냐니까, 60년대 안보 투쟁을 거치면서, 안보 투쟁이라는 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지금 일본에는 거의 뭐랄까 데모 같은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60년대에 일본의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안건을 올렸더니 기시 노부스케 퇴진하라,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전국 대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걸 안보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일본이 그 안보 투쟁이 일본 전후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그때 가장 그 데모가 심했던 시절 아닌가. 그 뒤로는 뭐 싹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안보 투쟁을 겪으면서 기시 노부스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침공하고 해가지고 대륙이 붉게 물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도 공산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거고, 그걸 이제
특히 미국이 더 그거 우려를 해가지고 자민당을 만드는데 CIA가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배후에서. 그때 핵심 인물이 기시 노부스키였어요. 기시 노부스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의도도 공산주의에 막는 거였고, 기시 노부스키 개인의 어떤 그 경험으로 해서 총리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도 좌익 진보 세력들, 이쪽이 공산당 세력들이라고 본 거예요. 이쪽이 이제 안보 투쟁을 했는 한에 주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공에 대해서는 아주 투철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던 차에 이제 누가 이 기시 노부스키하고 통일교하고 연결시켜줬냐면, 소개시켜줬냐면요.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사사카와 장학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한국에도 아마 사사카와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사사카와 장학금은요, 미국에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게 기금이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줬어요. 근데 그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사람하고 기시 노부스키하고 이 사람이 두 사람 다 A급 전범 용의자로 감옥에 갇혔을 때 서로 알게 된 친구가 된 거예요. 그 A급 전범 용의자 두 사람이 감옥에서 알게 돼가지고 친분이 있었다가 이제 나와서 복권돼가지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데, 기시 노부스키는 총리가 되고, 사사카와 이 사람은 기시 노부스키 총리보다도 훨씬 더 보수 정치에 있어서는 영향이 더 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통일교하고 기시 노부스키하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시 노부스키한테 문서명을 좀 많이 도와주고, 좀 자주 좀 찾아와주고 좀 봐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시 노부스키는 뭐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활동하는 게 반공이 아주 투철하고, 그러니까 쓱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때부터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관계를 합니다. 뭐 기시 노부스키가 썼던 그 관저 그 집을 통일교 그 본부로 쓰도록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 이제 쭉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게 기시 노부스키의 반공사상과 통일교의 반공사상이 서로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맺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일본의 보수 정치가 어떻게 통일교하고 저렇게 밀접하게 연결됐었는가. 그 당시 냉전 시대니까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반공 이데올로기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풀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게 이제 오냐면,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지만 또 하나의 큰 하나의 카테고리가 뭐냐니까, 자민당 정치가 보면은 그게 파벌 정치가 많아요. 파벌 정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와카이라는 파벌이 있어요. 그 파벌이 결국 뭐냐면은 아베파의 그 원류입니다. 그 아베파의 원류가 세와카이라고 있는데, 그 세와카이의 후쿠다 다케오라는 사람하고 다나카 가코에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총재 선거에서 겨루었는데, 다나카 가코에가 압승을 했죠. 그 다나카 가코에는 전국을 전국 개조론 이래가지고 토목공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건설 쪽 관계되는 사람들 전부 다 다나카 가코에 쪽으로 다 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다 다케오는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이 사람은 표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통일교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통일교의 도움을 받아서 표를 모으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를 모으자. 이게 이제 세와카이의 하나의 모토였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어갔냐니까 아베 전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하고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신타로는 어떤 또 일이 있었냐니까, 자기가 선거에 나가서 한 번 당선되고 나서 한 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지면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충격을 맛본 거예요. 이 아베 신타로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가족들한테 죄송하다고 펑펑 울고 그랬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획 바뀐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세의 숫자를 늘린다. 이게 통일교하고 밀접하게 연계되는 하나의 원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베 할아버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꽉 묶여 있고, 아버지는 이제 실리적으로 선거 관련해 가지고 묶여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통일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베 신타로, 아베 전 총리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공개적으로 통일교가 내 선거에 많은 도움을 줬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깊숙이 관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베 전 총리, 아베 신조 전 총리한테로 바로 이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베 신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이
통일교하고 너무 밀접하게 있는 거 보니까 보기가 싫었던가 봐요. 꼴 보기가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베 신조 아들한테는 너는 통일교하고 좀 거리를 두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1차 내각 때 2006년도인가 그 시점에 아베가 1차 내각에서 총리가 됐을 때 그때는 통일교하고 거의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통일교는 어떤 또 문제가 있었나니까 2006년부터 한 2009년 정도인가 영감 상법이라 이래가지고 물건을 고가에 팔면서 뭐 신의 계시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검찰 막 조사를 받고 이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야, 이 큰일 났다. 정치가 힘을 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민당의 아주 유력 정치가를 찾아가서 눈물로 업소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치가의 힘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민당의 유력 정치가하고 연을 맺으려고 그러고 또 자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통일교하고 연을 맺으면은 이 선거 때 엄청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교토 시장 선거에서 20년 동안 공산당이 그 이제 집 교토 시장을 맡았었는데 통일교가 교도들이 막 한꺼번에 다 몰려와가지고 선거 운동해가지고 자민당 후보로 당선시켜 버렸어요. 야, 그래서 이제 자민당 내에서는 야, 이 통일교의 지표력은 대단하다. 이 세간에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거의 공식적으로 40명만 그 통일교에서 도와주면 한 사람 당선시킨다. 이게 공식화됐다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뭐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당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도 칼트 종교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언론들이 자민당 유력 정치가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